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9월 27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 선 아래, 이 또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7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대비 10.4%나 줄어들었고요. 200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혼인 절벽에 출산 절벽까지 악재가 더해지는 형국인데요. 청년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언제 결혼하느냐, 언제 애 가질 거냐, 이런 질문 많이 던지실 텐데요.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질문 던지는 습관부터 고쳐보면 어떨까요? 명절을 젊은이들의 축제로 만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더 들지 않을까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교복 예산 책정에 반대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 시의원의 명단을 SNS에 공개를 했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의원들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2부에서는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연결해서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북미 갈등, 그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 진단해 봅니다. 3부와 4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에는 적폐청산대 정치보복, 이것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해 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고교 입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교복 관련한 그 예산을 의회에 올렸더니 시의회에서 번번이 막혔다. 그래서 화가 난 이재명 시장이 반대했던 걸로 추정되는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시의회 의원들은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한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왜 공개하신 겁니까? 우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가 공개한 게 아니고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대한 게 명백한 사람들을 공개한 거예요. 아, 콕 집어서 공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공개된 회의에서 반대를 표결했어요. 그리고 이게 네. 생중계됐습니다. 아, 예. 그 반대한 사람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준 거예요. 추정한 게 아니고 반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결에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막 반발하고 반대할 있는 수 있지 거죠? 않습니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예. 이 반대한 거를 비난받으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만 비공개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비공개 투표를 했는데 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반대 표결한 걸 알려줬냐, 이런 거죠. 그거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예, 그러네요. 왜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반대한 게 알려지면 왜 조리돌림을 당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은. 네.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그래도 하여튼 꽤나 이렇게 비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 일간지 사설에 이재명이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제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대리인을 선택하는 투표는 비공개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이 뽑은 머슴들, 대리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주인한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아, 네. 잠깐요. 그래서 여기서 헌법에 정한 비밀투표는 주권자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투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회나 아니면 성남시의회의 규칙이나 국회법에 보면 다 공개 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공개가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 위원회 표결이나 네. 본회의 표결, 네. 국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하잖아요. 가끔 네,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경우인데,
인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예를 들면 사람을 누구로 할 그렇죠. 거냐 이런 투표는 비공개하는데 정책에 관한 건 다 공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회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이것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아, 예. 아주 예외적으로 표결을 거쳐서 비공개할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를 표결을 하는 편법을 거쳐가지고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에 비공개 투표를 한 겁니다. 아,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비난 여론이 반대를 워낙 하게 강하니까요. 비난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다는 얘기네요. 실제 그 전에 뭐 성명서 내고 막 학부모들 항의 방문하고 난리였으니까요. 아,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제가 한 시의원께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는 본회의에서 기권했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반대한 걸 왜 알려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일단은 비공개 투표였으니 본인이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상임위에서 그 시의원이 기권했더라면 예결위에서 기권했더라면 이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 한 명만 기권을 해서라도 통과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해가지고 부결시켜놓고 번안 동의 올라온 거를 그러면 상임위 의결을 바꾸자, 예결위 의결을 바꾸자고 하는 안을 기권을 하더라도 그건 결국 부결되죠. 네네. 잔수를 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조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교복 관련한 예산 그동안 몇 차례나 이게 부결이 됐습니까? 4번째 부결이죠. 아, 예.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도시에서 보면 이례적 사안인데 성남시는 일상적 사안입니다. 이때까지도 예를 들면 뭐 교육 지원, 기업 유치 이런 것도 1년 내내 뭐 4-5번씩 부결되다가 결국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이래서 겨우 통과되고 그래왔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하신 거 보니까 주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기만 반대했으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반대했고 하도 뭐 공개하지 말 걸 공개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길래 제가 오늘 시에서 그들이 공개회의에서 표결하는 장면, 생중계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반대 표결하는 걸 저희가 다시 또 공개했어요. 아, 예. 공개된 회의에서 공개 표결한 걸 알려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걸 꼭 뭐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게 권위주의죠. 아, 그렇습니까? 시장도 예를 들면 시민에게 뽑힌 머슴에 불과한데 업무 추진 과정을 주인한테 알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시장은 채통 유지하면서 알려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신 거다. 시민의 알 권리고 시장의 의무죠. 시장도 대리인이니까.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뭐 워낙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다른 분들은 하고 있어요. 다른 시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머슴의 역할이라고 하는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저는 좀 색다르게 봐서 그럴 수 있는데요. 업무 진행 사항을 주인한테 일상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그걸 보통 우리가 소통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이 대리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 책무라는 거예요. 안 알리는 게 오히려 문제죠. 아, 그렇긴 한데 또 이 공개 방식도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SNS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공식 언론 배포 자료 이런 거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SNS 이런 걸 동원하신 것은 좀 이렇게 여론몰이 내지는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단 말이죠. 알리는 방식이 말로 하거나 언론에 배포하는 건 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알리면 안 된다. 왜 그러죠? 예를 들면 정치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리는 방식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이제 별로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최대한 많이 알려야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건 의무고 주민들은 이걸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과 예산의 주체는 주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을 주민들 모르게 숨어서 한다? 그거 옳지 않죠. 네.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네네. 그 예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계속 부결시키는 겁니까? 아,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성남시의 1년 집행 예산이 1조 6천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3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0.몇 %에 불과하죠. 성남시 지금 전체 예산이 2조가 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특별회계 뭐 기금 이런 것까지 하는 거고 일반 회계 예산. 그러니까 집행해서 없어지는 예산. 아, 네. 는 1조 6천억 규모인데 30억이니까 아주 극히 일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세금을 더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빚도 갚아가면서 정부 지원 없이 예산을 아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하자 그러면 저게 이해하죠.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아, 네. 반대하는데도 뭐 나름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산 부족 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더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자 이러는데 더 가난한 사람은 이미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일반화하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산 부족 얘기를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반대했던 분들 중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셋째 나오면 1억 주자 이런 예산 조례안 얼마 전에 올렸다가 제가 그걸 막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거 하면 당장 600억이 필요하고요. 아, 예. 1000명만 이사 오면 성남시가 파산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1년에 쓸 수 있는 건 한 1000몇백억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예산 부족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좀 약간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마구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왜 이런 정도 예산은 이제 30억입니다. 30억. 예, 말로 미미하고요. 그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는 뭐 무상교복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입학생들에게 다 지원하자 이건가요? 뭐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10,000명 정도의 왜냐 입학할 때 교복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그 옷 입고 견디는 거니까 한 30만 원 정도 구입하면 뭐 3학년까지 다닙니다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을 일단 하는 거네요.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예를 들면 그 10,000명 중에서 부자들을 심사해서 골라내면 100명 골라내봐야 3,000만 원인데 그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골라내는 비용. 절차상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거 또 들고 나오셨던데 청소년 배당 이건 또 뭡니까? 아, 네. 정부에서 무상 고교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정부 방침을 정했는데 성남시도 급식비 지원을 좀 해주자는 논란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걸 주장했었죠. 그래서 저는 예산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그때 당시 공약은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예산 상황도 좀 호전이 되고 워낙 고등학생들 부담이 크니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걸 현금으로 줘버리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없으니까 지역화폐로 주자.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학생도 똑같이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이름을 청소년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등학교 또래 전원에게 급식비 상당액을 지원해 주자고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남경필 지사하고 굉장히 서로 이렇게 설전을 많이 벌이시던데요.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 포기하시고 이렇게 경기도지사로 확 지금 전환하신 겁니까? 포기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서울시장을 제가 뭐 그걸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언론 보도는 나온 거에 불과하죠. 언론 보도는 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포기하면 뭐 이재명 시장이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도 저는 서울시장을 무려 박 시장이 하신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뭘 내가 서울을 가겠냐 이렇게 말한 게 와전이 돼가지고 박 시장 안 나오면 나간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것이 있었고요. 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저울질한다 뭐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애초부터 서울시장 선거를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 나오시는 건 확실하네요. 그건 지금 말하긴 좀 그런데 내심의 결정을 사실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경필 지사하고 또 계속 싸우시겠네요? 뭐 싸운다기보다는요.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오르냐. 저는 이게 버스판 4대강 사업 같은 것처럼 퍼주기에 가깝다. 효과는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공영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고요. 요즘 이제 가장 뜨거운 게 청년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경필 지사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거 사행성이라고 하는 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0.1%는 팩트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뭐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신 말씀 있어요? 여기 대해서? 네. 그랬는데 본인 계산에 의하면 최대치가 10,000명이에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청년이 300만 명이니까 0.3%입니다. 최대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에게 1억씩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의 세금을 4,000억을 들이면 0.3%가 1억의 혜택을 보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997명은 손가락을 빨게 되고요. 아무것도 혜택 못 받고 3명만 혜택을 보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 탈락할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는 1억의 혜택을 보고 그것도 도가 세금으로 4,000만 원을 부담해서 99.7%는 명목상의 대상은 되는데 18세부터 35세에 해당이 되는데 대상으로 선정이 못 되잖아요. 세금으로 하는 정책은 예를 들면 뭐 국민의 30%, 국민의 70% 이렇게 상당수가 혜택을 봐야 되고 금액도 사행적이지 않게 예를 들면 1,000만 원, 저는 이거 청년 통장 정도는 이해해요. 아, 네. 근데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청년 통장을 제가 말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걸 이제 저를 반대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1억짜리. 이건 알겠습니다. 대상자도 너무 적고 0.3% 최대 0.3% 그리고 1억 이거 옳지 않다. 이건 그야말로 사행적이고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인터뷰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신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